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요즘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남의 노래 한 곡을 대충 갖다가 베끼거나 또 남의 사진 한 장 허락 없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박 대통령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인 장면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거니와 그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충만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죠.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 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 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 건설 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잉여 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 칸의 재원으로 연 인원 약 4,500만 명을 동원하여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댐, 춘천강댐, 남강댐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960년 2월 9일 장면 국무총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토 건설 사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장면 정권의 국토 건설 사업 구상은 1960년 10월경부터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략적인 지원 의사를 타진한 후에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국토 건설 사업 요원이요. 그게 뭡니까? 부흥부 장관 태완선이 반도텔 장면 집무실에 들어갔다. 정부에서 그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그들을 공채로 뽑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미취직 인력의 실직구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예, 이게 관련 보고서입니다. 초기 단장은 국무총리인 내가 겸하고, 기획부장에는 장준하, 강사진으로는 정헌주, 장준하, 주요한, 함석한. 우선 2,00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배치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961년 2월 27일) 수료식을 마친 국토건설 요원들은 3.1절을 맞아 서울시가 행진을 벌였다. 작업복에 사판자루씩 어깨에 메고 건설을 하자고 행진하는 것으로 3.1절을 기념한 것이었다. 장면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이벤트였다. 자. 공사를 받은 사람들 이쪽으로 줄을 서시오. 이보시오. 이거 웬 비누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 붐싹 절반에 현물 절반이요. 아유, 나도 그건 아는데 비누로 쓰면 어떡해요? 비누야 집에서 양재물 쓰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쌀이나 보리로 주시오. 그거 답답한 양반 같으니 쌀하고 보린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비누하고 광목이라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 아니면은 내가 쌀하고 보리를 빼돌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너도 나도 쌀하고 보리를 달라고 하니까 먼저 바닥나서 그래요. 에? 아이고 비늘 가져가기 싫으면 관두시오. 그래 다음 사람. 그냥 비누라도 줘요. 건설 현장에는 밥을 굽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렸다. 이들은 일이 끝나면 품삯을 받았는데 돈과 곡식, 생활용품들을 섞어받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토건설 사업 자체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사업의 중요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초 발상이 어디였는가를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 논의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옛날 얘기입니다만 학교에 등교하면서 복장에 문제가 있거나 태도가 좀 불순하다 하면 선도부 선배들이 잡아서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또 오리걸음, 토끼띠도 뛰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런 걸 흔히 군사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부작용도 많지만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다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5.16의 주역들은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작전이었던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실행할 경제기획원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참 무슨 소리인지 원. 무슨 소리라니? 저기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말이야. 혁명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아직은 정부 부처들이 제자리를 굳히지 못한 상태였던 1961년 5월 24일경 부흥부 사무실. 유엔군이 혁명군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아직도 대령 계급 달고 있는 우리 장관은 뭐야? 글쎄, 유엔 사령관 입장에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겠지? 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 과장님, 장관님께서 찾으세요. 날? 정재석 과장. 이쪽으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난처하게 됐어요.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방금 혁명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열리는 최고회의에서 부흥부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밤새 어떻게... 하지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재석은 평소에 이미 그 문제를 연구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훗날 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다. 혁명위원회가 있는 구 국회 건물 본회의장. 위기는 결전을 앞둔 전쟁터 같았다. 젊은 혁명위원들이 권총을 차고 앉아 있었고 정면 중앙에 장도영 의장, 그 옆자리에 박정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재석 과장은 당시 브리핑 잘하는 공무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부흥부 정재석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흥부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화는 경제기획원 신설, 그리고 2화는 부흥부를 확대 개편한 개발부 신설입니다. 혁명 초의 불안정한 여건 하에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대수술을 단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흥부를 개발부로 확대 개편해 시급한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부터 맡기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을 마치자 박정희가 일어섰다. 이번에 보고 내용은 우리 혁명군의 의혹을 잘 반영한 것 같소.
우선 이안을 채택해서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되 앞으로 봐가면서 제1안에 경제기획원으로 옮깁시다. 따라서 보고 내용대로 하되 제2안의 개발부 명칭은 이 건설부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국민경제 전체를 의미하지만 건설은 한 부분에 한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발이란 말은 나에게도 생소한데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겠는가? 우리나라를 적극 건설하자는 뜻인 것 같으니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건설로 합시다. 또 하나, 경제개발이라고 하면 이 개의 발을 연상시키니까 피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이란 말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령 건설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경제건설부 같은 걸로 보완하거나 일단 보류했다가 바로 경제기획원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자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만.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러나 혁명가가 어디 경제만 건설하자는 건가?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다 건설해야지.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하루속히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오늘 보고안을 당장 실천해봐.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인 5월 26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14호로 건설부가 탄생하고 2달 후 경제기획원으로 얼굴을 바꾸면서 개발연대 경제를 이끌어간다. 이른바 혁명을 일으킨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이 그들 주체로 하여금 서둘러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하도록 했을까? 박정희는 그 이유를 자서전에서 밝혀놓고 있다. 내일이라도 미국의 원조나 관심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떠한 대비를 강구할 것인가? 더구나 전투나 정치, 경제전에 있어서도 강력한 38선 저쪽을 두고 있는 현 정세를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머뭇거릴 수 없고 사과할 겨를조차 없었다. 총력을 민족 경제의 타계에 집결케 하고 부흥의 일로 매진만이 있을 뿐이다. 그즈음 박정희의 가장 큰 고뇌는 미국과의 관계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미국이 등이라도 돌린다면, 아니 이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른바 그의 혁명은 당장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본능이 그 고뇌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신문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리 줘. 특별히 보셔야 할 기사라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얼핏 제목만 봐서 그래. 박정희가 궁금해하던 기사는 1961년 7월 23일자 동아일보 사설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기관의 개편에 의한 경제기획원의 신설이 곧 국민생활의 향상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개수를 다룸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이념이나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꿈이라. 박정희는 국민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경제기획원을 만들었고, 경제기획원이 이 일을 잘하면 자연히
국민 생활의 향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되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선택이 순수하게 국민 생활 때문이었던 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었던 간에 그중 박정희의 모든 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 개발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